아이고, 야, 46kg인데? 아이고, 야. 어이구, 뒤에 그냥 난리도 아니네요. 아, 뒤에 그냥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저는. 뻔할 뻔짠데 밟으면, 흔들리죠.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던 선글라스, 보잉 선글라스가 나왔습니다. 늘 제가 쓴 선글라스 관심 많으셨죠? 사실 제가 썼던 거는 레이뱅의 안경이었고, 저희 몰에서는 메트로시티와 2년 전부터 전략적 제휴에 의해서 굉장히 좋은 금액에, 메트로시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드라마 PPL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좋은 선글라스들도 저렴한 금액에 팔고 있었는데, 늘 노사장이 즐겨 쓰던 이 보잉 선글라스를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메트로시티 우리 한국 코리아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얼굴형, 유럽하고 동양인과 서양인의 얼굴형이 다르기 때문에 동양인들에 맞는 그런 스타일의 안경을 판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쓰는 이 보잉 선글라스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었고 구매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늘 썼던 레이뱅을 안내해 드렸는데, 이제 메트로시티 시장님 대표님이 그건 아니다, 노 사장이 우리 선글라스를 쓰는데 우리 걸 팔아야 되지 않냐 해서 한정판을 만들었어요. 말도 안 되게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안경 아래 지금 상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지만, 노보스 렌즈가 칼 사이즈 렌즈입니다. 굉장히 좋은 렌즈예요. 렌즈에 아예 노보스를 박았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건 서양인들 얼굴 체형에 맞는 좀 작은 사이즈입니다. 요건 저희가 5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동양인들 얼굴, 약간 이 평면 팁이죠. 평면에 어울리는 사이즈는 조금 커요. 요거는 저희가 25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300개만 한정 판매로 할 거고요. 이게 테나 렌즈나 이걸 넣으면서 사실 좀 가공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금전적인 부담으로 많은 수량은 준비 못해서 300개만 한정 판매를 할 거고요. 옆에 보시면 미세하게 001, 002가 쭉 있는데, 저희가 인쇄를 잘못해서 전부 다 001로만 찍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은 죄송한데, 어쨌든 수량은 딱 300개만 있고요. 굉장히 가볍고 썼을 때 스타일 나고요. 지금 같은 진한 가을 햇빛에서는 굉장히 멋있어요. 운전할 때 남자들의 상남자를 보여주는 선글라스는 뭐니 해도 보잉 선글라스죠. 파일럿들이 좋아하는 거고, 사실 여기 CF처럼 탑건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노보스몰에 지금 가시면 요게 있고, 요거를 썼을 때 실제 느낌이 어떠냐, 지금부터 보는 티구안 영상을 쭉 보시면 제가 운전 중에 쓰고 나온 선글라스가 요겁니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어떤 느낌으로 보여지는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고 노보스몰로 고고 하시죠.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니다. 폭스바겐 나스오터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회사의 인기 차종인가요? 뭐 많이 팔린 것 같기도 한데, 뭐 엄청나게 판매가 됐다 어쩌다 뭐 말은 많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 SUV들도 워낙 잘 팔리고 있어서 소렌토나 뭐 투싼, 스포티지, 산타페 등등 잘 팔리고 있죠. 텔롤라이더도 그렇고 펠리도 그렇고, 어쨌든 뭐 많이 팔렸다고요. 우리나라에서 할 때 잘 나갈 때 뭐 연간 뭐 10,000대 이상이 팔렸다나 어쨌다나 하면서 잘 팔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티구안이고요. 사실 제가 1세대 약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처음 나왔던 티구안 1세대는 제가 리뷰를 한 적이 없어요. 탄탄하고 재밌다 어쩌다 제가 얘기한 기억은 나고요. 2세대 티구안으로 한 4년 전에 바뀌었죠. 그때 제가 리뷰했을 때 뭐라 그랬냐, 폭스바겐이 디젤 게이트로 회사가 너무나 힘들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껍데기를 되게 이쁘게, 현대자동차 의손형네가 그 아주 주특기를 갖고 있는 기술인데, 보여지는 것만 이쁘게 하는 거죠. 외장, 뭐 실내 뭐 이런 거 해놓고, 사실 근간이 되는 뭐 파워트레인이나 뼈대나 이런 쪽에는 사실 높은 어떤 투자를 안 하고 돈을 아껴서, 사실 그런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진짜로 돈도 많이 들어가고 내실인데, 그러니까 요번에 4년 전에 제가 2세대 티구안이 나왔을 때 모양만 이쁘고 폭스바겐 브랜드가 있을 뿐 사실 별 볼 일 없다. 근데 요게 이제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새로운 티구안이 3세대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죠. 티구안. 그리고 지금 뭐 폭스바겐이 약간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5년에 15만 킬로미터 워런티를 제공을 해주고, 뭐 현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18단 미션이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그 새로 나온 디젤 스마트 스트림 엔진도 위쪽에 뭐 캠축을 잡아주는 뭐 그 뭐라 그러나 브라켓인가 뭔가에 문제가 있고, 뭐 엔진 오일 누유부터 해서 미션 오일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션에는 지금 결함도 있다라는 말들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티구안에 대한 기대치가 되게 높아졌고, 솔직히 폭스바겐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디젤 게이트 때문에 크게 사람들한테 신뢰를 잃거나 그러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폭스바겐 브랜드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지 않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게 가격대가, 얘가 지금 사륜에 옵션이 좀 많이 들어간 모델로 시차 가격이 한 4,600만 원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할인을 뭐 많게는 600만 원까지, 적게는 4,500 정도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4,100 왔다리 갔다리 뭐 4,100 초반에 이 차를 구매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폭스바겐 측에서 주장, 그 다음에 티구안을 구매했던 오너들이 개꿀이다. 5년에 워런티 15만 킬로미터의 폭스바겐 브랜드의 검증된 엔진과 미션. 우선요, 그게 내가 뭐라 그랬어. 엔진 미션 그거 잘 만들어서 파면 이런 오명을 안 쓸 텐데, 맨날 내놓는 엔진마다 다 그냥 결함. 엔진 미션이 검증됐기 때문에 이 차를 산다. 좋다. 안전하다. 어쩌다는데, 안전하다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하체 우리기 봤을 때 얘가 폭스바겐이 무슨 뼈대 강판을 만드는 기술이 무슨 빛나는 세계의 특허로 뭐 엄청난 뭐 비브리움 뭐 그런 걸로 만든 것도 아니고, 스파이더맨 거미줄로 뭐 한 것도 아니고, 얘도 그래봤자 뭐 울트라 스트렝스 그냥 뭐 그런 스틸 쓸 텐데, 얘는 서브 프레임도 없고, 앞쪽에 서브 프레임이 없어. 얘가 갖고 있는 서브 프레임은 배뉴 정도 크기밖에 안 해. 이 차랑 아주 안 맞아. 이 차가 울퉁불퉁할 때 갈 때나 과속 방지턱 같은 데를 잘못 넘으면 앞쪽이 약간 뭔가 이상한 그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내 거 뼈대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훌렁훌렁하지? 근데 사람들이 이 차가 안전성이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뭐 어떤 뭐 충돌 안전 그걸 보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 그것 때문에 차가 안전하다고 보는 거는 약간 나는 그건 억지라고 보거든요. 그거는 사실 어떤 특정한 실험 구간에서 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속도나 다양한 환경에서의 차체 강성이나 안전성을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차가 안전하다 볼 수는 없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소렌토하고 직접 경쟁으로 저는 보는데, 제가 라이브에서 월요일날 차를 갖고 왔을 때 소렌토를 사라. 그리고 내가 늘 사람들은 그래요. 노 사장은 현대 기아 까는 사람 아니냐. 아니에요. 저는 현대 기아를 까는 게 아니고 잘 만들어진 차를 칭찬하고 잘못 만들어진 차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하는 사람이죠. 제가 특정 브랜드나 특정 차를 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 깐다고 누가 돈을 주지도 않아요. 깐다고 영상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정말 소비자들의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리뷰를 하는 건데, 자,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제가 라이브 할 때나 리뷰 때 많이 물어보면 웬만하면 저는 소렌토 사륜을 사라 그래요. 하이브리드는 절대 사지 말라 그러죠. 왜 그러겠어요? 소렌토는 사라 그러는데 하이브리드는 못 사게. 왜?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안 좋으니까, 부족해 보이니까. 자, 팰리세이드 저는 쏘쏘하고 괜찮다 그래요. 대신에 쏘거나 달릴 때는 무조건 확장된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는 3세대 아키텍처를 갖고 있는 소렌토를 사라 그래요. 팰리세이드는 2세대 아키텍처로 만들어져 있어요. 확장된 서브 프레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걔네들의 가격대 4천만 원 전후에서 옵션 좀 넣고 4천만 원 초중반에서 최고의 가성비를 낸단 말이죠. 그리고 그 차가 용도를 봤을 때 부족하지 않아요. 특히나 소렌토 같은 경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주행 특성을 보여준단 말이죠. 사륜 모델에서, 디젤이나 가솔린에서. 자, 그러면서 팰리세이드는 부드럽고 공간 활용성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티구안. 왜 무사장 이렇게 서두에 그런 거랑 왜 비교를 해요? 얘가 지금 가격대가요, 사실 차체 사이즈로 봤을 때는 원래는 투싼하고 스포티지랑 비교였는데, 얘가 이제 올스페이스 하면서 차가 좀 커졌어요. 지금은 승객석에 사람이 앉는 공간은 길이는 거의 산타페랑 조금 부족하거나 거의 똑같을 거예요. 소렌토보단 작고 폭은 좀 작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차가 크기나 성능으로 봤을 때는 스포티지나 투싼하고 비교를 해야 되나?
걔네들에 비해서 가격이 월등히 비싸죠. 그래서 지금 보면 가격으로는 얘가 정확하게 소렌토, 산타페, 팰리세이드하고 비교가 되는 금액이에요. 자, 그럼 걔네들하고 비교했을 때 실내 옵션은 거의 처차마리만큼 개박살이 나죠. 얘 이제 의자의 어떤 이 플라스틱이나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알 거예요. 싼마이 플라스틱이 아주 싼마이는 아닌데 어쨌든 저렴함은 느껴지고, 특히나 이 센터 쪽은 여기서 보이죠? 거의 이거는 뭐 포토에다 집어넣거나 봉고에다 넣어도 사람들이 욕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구성을 하고 있고요. 뭐 말할 게 없죠. 거의 뭐 포토트럭에나 들어가는 이 싸구려 선바이저부터 해서 말할 게 없어요. 자, 그러면은 하체 구성은 어떠냐? 소렌토에 비하면 얘는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얘가 지금 갖고 있는 서브 프레임의 크기나 실질적인 바닥 쪽의 프레임의 구성, 앞쪽에 본네트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 주변으로, 휠하우스 주변으로, 또는 서스펜션의 구성품들, 리어 서스펜션의 구성, 소재 공학, 모든 것들이 과연 이 차가 4천만 원대를 받을 만한 게 뭐가 있냐? 노 사장님, 승차감 되게 좋은데요? 승차감 좋게 하는 거 내가 쉽다 그랬잖아요. 댐퍼 부드러운 거, 스프링 부드러운 거 넣으면 돼. 그리고 너클함이든 어디가 됐든 제일 중요한 곳에 알루미늄을 딱 넣어버리면 승차감은 좋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단단하게, 크게, 넓게 서브 프레임을 크게 이 방열을 잡지 못하면 이제 고속주행 안전성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되고요. 과속 방지턱을 지날 때나 급격하게 차선 변경을 하거나 코너를 들어갈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느낌을 주죠. 사람들이 그래요. 차를 그렇게 안 모는데 그거 따질 필요 없는데, 그러면 모든 차는 다 좋은 거예요.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대로 노 사장님 차는 그렇게 안 몰아요. 그냥 살살 다니면 좋아요. 살살 다녀서 안 좋은 차가 어디 있어요? 다 좋은데. 그럴 거면 그냥 차에 대한 평가가 아예 필요 없는 거예요. 무조건 모든 차를 다 살살 타면 그만인데? 뭐하러 그럼 차의 평가를 합니까? 제가 말하는 건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또는 국도 같은데, 그리고 본인이 정말 갑자기 급하게 좀 뭐 급동이 오거나, 아니 뭐 여자친구 부모님이 갑자기 뭐 한 3시간 정도 집을 비워서 빨리 가야 되거나, 과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고,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항속주행을 하는데, 우리나라 중부고속도로가 110km잖아요. 제한속도가. 그러면 119km까지는 사실 합법적으로 과속에 문제가 되지 않는 키로인데, 자, 115로 항속을 걸고 가다가 갑자기 앞에서 뭐가 떨어졌어. 저걸 피해야 돼. 회피기동성이라고 하죠. 그럴 때 찰나의 순간에 차가 지오메트리가 붕괴되거나 내가 움직이는 핸드 조타각만큼 차가 움직이질 못했을 때 사고가 생기면, 평상시에 살살 다녀갖고 승차감 좋았다가 그럴 때 차 전복되거나 잘못되면 그래도 내 차는 승차감 좋으니까 사고 나도 괜찮아,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행에서의 나올 수 있는 능력치가 발휘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되게 많이 부족해요. 사람들이 티구안을 말할 때 특유의 주행 질감이 좋다, 소렌토 디젤 사륜도 얘보다 더 탄탄한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데, 저는 주행 질감이 얘가 어디가 뛰어나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운전하면서도 독일차를 제가 운전하면서 가끔 약간씩 약간 승차감이 좀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얘가 현재 그런 느낌을 전해주고 있고요. 승차감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그리고 셰시가 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되게 많이 좀 불안불안하거나 이질적인 느낌이 나고요. 파워트레인을 보면 얘가 150마력의 토크가 36이죠. 2.0 디젤 엔진인데, 질소산화물이나 탄소 배출에 관련돼서 배출되는 어떤 산화물질들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술이 들어갔대요. 물론 SCR이라든가 여러 가지 포집장치, 배기가스에 관련된 기술들이 그런데, 그로 인해서 마력이 되게 떨어졌죠. 150마력으로 디튠이 됐고요. 그러면서 엔진의 진동, 소음 쪽도 같이 다 디튠을 했기 때문에 엔진이 되게 부드러운데,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면, 보통 2.0 디젤을 타게 되면 웬만한 상황에서, 특히나 얘처럼 공차 중량이 뭐 1700km 왔다리 갔다리 미만, 1500km 공차 중량 왔다리 갔다리 하는 차들이 2.0 디젤을 넣었을 때 도심에서 주행을 하면서 엔진 출력이 후달린다, 나는 엔진 출력이 좀 딸리기 때문에 부드럽게 여유 있게 운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 2.0 디젤이면 웬만큼은 쉬운, 3000rpm 이상에서의 훅발은 물론 딸리겠지만 대부분의 2000rpm 전후에서는 충분한 토크로 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얘는 구형 엔진에 비해서 뭐 토크가 좀 올랐다 어쩌고 하는데, 그냥 웬만한 그 터보 엔진이 없는, 제가 DM8 소나타 처음 나왔을 때 엔진 되게 히리비리하고 힘알이 없다, 엔진이 병신 같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 들어있는 이 150마력의 36짜리 토크 엔진이 디젤 엔진 치고는 조용하고 부드럽긴 한데 굉장히 답답합니다. 운전하면서 상당히 답답하고, 만약에 내가 가족들, 성인 가족들을 3, 4명을 여기다 태워버리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고속에서나 이 티구안을 샀던 오너분들이 되게 부드럽고 주행 느낌이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거를 억지로 좋게 포장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실 얘가 내는 출력은 답답한 거예요. 이 엔진의 출력은 답답한 거고, 이 2.0 디젤을 가지고 150마력의 토크 35 살짝 넘게 세팅하면 대부분의 회사들도 조용하고 부드럽게 엔진을 만들 수 있어요. 왜? 출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엔진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당연히 소음이나 진동이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렌토의 미션의 결함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하고, 오늘도 오전에 소렌토 오너분이 엔진 그 오일 누유하는 거 수리받고 와서 저한테 미션 관련해서 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받았고, 기아 측에서 말하기를 다음에도 또 같은 증상이 나면 뭐 솔레노이드 밸브랑 연관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미션을 교환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나온 소렌토 산타페는 DCT 8단 미션이 개선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한테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제가 뭐 현대기아가 저한테 그런 정보를 주지 않죠. 그래서 개선이 됐는지는 몰라요. 저는 그냥 의선형을 믿는 거죠. 설마 초창기에 문제됐던 미션은 아직도 그대로 팔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개선했을 것이다인데, 19년도나 20년 초에 출고된 차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AS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현대기아의 습식 DCT 8단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미션을 선택한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5년에 15만 워런티가 있으니까. 근데 보통의 습식 미션들은 15만 킬로 이내에선 잘 안 망가져요. 폭스바겐이 15만의 워런티를 잡은 거, 나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만약에 벨트, 타이밍 벨트가, 체인이 아닌 벨트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스십 DCT 7단이면 15만 안에서 그게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되게 적단 말이에요. 보통은 15만이 넘어갔을 때 미션의 내구성이나 그 다음에 타이밍 벨트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워런티가 끝나면 가장 비싼 문제점들이 터질 확률이 저는 좀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습식 DCT 7단이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의 습식 DCT 8단에 비해 문제점은 없죠. 현재 터지고 있는 문제점은 없으니까. 근데 이 미션은요, 시내 구간에서 운전을 할 때, 특히나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뭐 좌회전 우회전 일반적인 구간에서 이런 데서도 이렇게 갔다가 내가 이렇게 해서 뭐 우회전을 했어요. 그러다가 뭐 앞차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다시 악셀을 밟았어요. 미션이 동력이 체결돼서 들어가는 데까지 멍청한 오토 8단하고 거의 비슷하게 체결이 됩니다. 되게 멍청해요. 얘는 멍청하다는 표현보다는 제조사 측에서는 부드러운 주행 특성의 세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습식 DCT는요, 여러 개의 클러치 다판을 붙인 2개 홀수 단수와 짝수 단수를 책임지는 이 클러치가 2개가 있어요. 홀수 단수와 짝수 단수. 그리고 다판으로 붙게 되죠. 그래서 습식이에요. 안에 오일이 차 있고, 부드럽게 지금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다 다시 이렇게 하면 부드럽게 이렇게 체결이 되는 거, 이거를 이제 저는 멍청한 미션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미션이 체결되면 되게 부드러워서 좋아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개의 클러치가 다라락 붙을 때 슬립을 허용하면서 붙는 거란 말이에요. 슬립을. 그래야 울컥울컥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미션 오일 온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박 팀장하고 이 차의 하체 오리기를 하면서 미션의 오일 쿨링에 관련된 것들을 찾아봤는데 우리는 못 찾았거든요. 뭐 위쪽까지는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 봤는데, 보통은 미션 오일 쿨링을 위쪽에다 달진 않아요. 앞쪽, 밑에, 옆에 이런 데다 달기 때문에 얘는 현재 미션 오일 쿨링을 못 봤어요. 그래서 박 팀장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차를 격하게 몰았을 때, 가감속을 자주 하고 추월하고 막 쏘고 그러면 미션의 오일 온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랬을 때 얘는
부드럽게 운전자한테 동력 체계를 전달해주기 위한 로직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더 미션 오일 온도의 상승폭이 높겠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그때부터 미션이 더 멍청해집니다. 미션은요, 오일 온도가 올라가면 토크 컨버터도 마찬가지고 습식 DCT도 마찬가지고 오일 온도가 올라가면 오일의 점성이 바뀌기 때문에 클러치의 동력 전달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더더욱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미션은 똑똑하다 또는 미션이 좋다. 물론 딱 하나,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의 DCT 8단은 결함이 해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나왔을 때 결함이 있었던 건 거의 맞고요. 어쨌든 여러 정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얘는 그런 문제는 없지만, 자, 그렇다면 노 사장님, 현대기아의 DCT 8단하고 이거 중에 어떤 게 더 좋냐라고 보면, 저는 현대기아 자동차가 만약에 그 미션의 문제점을 아예 쌩깠어. 족가람 아니신 그러고 우리는 AS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무조건 그 미션을 사면 안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미션은 수리를 해주고 있죠. 물론 수리를 가면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열받고 짜증나는 건 있지만 어쨌든 수리를 해줘. 자, 얘는 제가 봤을 때 그런 문제점을 갖고 출시되진 않았지만 현재 미션은 멍청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나는 이 미션이 내구성이 좋을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15만 킬로가 벗어나게 됐을 때, 넘었을 때 저는 분명히 이 미션도 많은 수리비를 요구할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작동이 똑똑하고 동력 전달이 더 확실하게 되는 현대 기아가 만든 DCT 8단을 저는 더 선호하는 거죠. 단 전제 조건은 있죠. 그 미션이 결함이 확실하게 해결이 됐느냐, 아니면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완벽하게 결함 부분을 수리를 해 주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거죠. 자, 지금도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가다가 이제 악셀 브레이크를 아무것도 안 밟는 상태에서 이제 단수가 내려가서 D2로 내려갔죠. 3단에서 다시 악셀을 밟으면 미션이 지금 2단에서 변속은 없지만 변속이 내려가고 올라갔을 때 변속이 붙는 그 순간에 뭔가 토크의 변환, 기어 단수의 변환이 있을 때 미션과 엔진이 가로로 묶여있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거예요. 단수가 바뀌면 엔진 쪽에서 입력, 그 다음에 바퀴 쪽으로 나오는 출력, 그 사이에 입력축과 아웃풋 축에 그 회전 속도라든가 토크의 변환이 있으니까 진동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엔진과 미션 전체가 덜그덕거리고 흔들립니다. 얘가 위쪽에 두 개는 굉장히 승차감이 좋게끔 하기 위한 알루미늄 합금의 엔진 미션 마운트로 양쪽을 잡았고요. 밑에 가운데 쪽에서 하나를 잡았는데 얘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스틸 개벽다고 비슷한 걸로 잡아놨는데 굉장히 싼 마이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소재나 구성이. 그래서 아래쪽을 타고는 진동이 들어오고요. 위쪽에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마운트를 약간 여유있게 잡은 것 같아서 엔진 미션의 흔들림이 그대로 차체를 또 타고 들어와요. 되게 안 좋은 거죠. 현대 기아보다 내구성이 좋을진 어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습식 DCT는 20만 이상 말짱하게 타기는 어려워요. 근데 15만에서 워런티는 끝나죠. 엔진 물론 현대 기아 차보다 그래 좋다 쳐 하지만 150마력밖에 안 되잖아요. 낮은 마력이면 웬만한 브랜드들도 다 내구성을 좋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뼈대나 서브 프레임이 이렇게 돼 있어. 살만해요? 폭스바겐이니까? 폭스바겐이 그렇게 대단한 브랜드입니까? 저는 외국에서 폭스바겐이라는 브랜드를 대단한 브랜드, 그냥 대중적인 그냥 뭐 브랜드로 보거든요. 외국에서는 폭스바겐이면 거의 골프나 제타급을 사지 그 위급을 잘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폭스바겐 브랜드가 뭐 국내에서 폭스바겐 타고 다니면 막 사람들이 우와 해줍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폭스바겐의 AS가 그렇게 대단해요? 현대기아보다 그렇게 대단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과연 이 차를 사야 되는 메릿이 뭐냐 이거죠.